1,500만, 네. 실업자가 1,500만 정도 되고 네. 은행 금융기관들이 계속 파산하고 뭐 완전 최악으로 그때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두려움에 관련된 연설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 우리 그동안 리더십에 대한 책 좀 네. 했는데 네. 유명하지만 좀 더 알고 싶은 글쎄. 정치 리더로서 어느 분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루즈벨트가 제일 낫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죠? 아는 것 같지만 또 알아야 될 것도 많지 않나? 이 사람 사선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예. 3선 이상을 금지해버렸기 때문에. 아, 이분이? 아니, 이 사람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법으로 이제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 재선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유일하게 사선까지 예. 한. 그래서 오늘 책은 이제 불굴의 CEO 루즈벨트라는 책입니다. 네. 일단 이분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그 대공황을 네. 성공적으로 그렇죠, 이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2차 세계대전 그때도 이분이 역할을 하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큰 거를 몇 건 딱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아니, 루즈벨트가 그 역사상 처음 사선을 했다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이 제일 빛나잖아요. 맞아요. 태평성대 리더십하고 그렇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공황에 우리가 뉴딜 이거 하고 2차 대전 때는 처치라고 죽이 잘 맞았다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소아마비를 걸리잖아요. 39살에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소아마비가 어렸을 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때는 그 소아마비가 수인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에 휴가 갔다가 부인이랑 가족이랑 갔다가 그 소아마비에 감염이 돼서 고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소아마비 증상, 마비, 고열 이런 걸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소아마비 그 퇴치 운동도 하고 계속 평생 그다음부터는 휠체어에 탄 대통령이었죠. 이분은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개인적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시어도. 뭐 테디베어로 잘 알려진 이 사람의 5촌 조카들. 12촌이래요. 12촌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촌수 잘 따지잖아요. 12촌이다. 이게 먼 거네. 네. 근데 부인도 약간 그 반개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결혼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뉴욕 출신이에요. 이 사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라튼 스쿨이라고 되게 좋은 사립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나왔고 그때 보니까 거기 이제 참 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아. 그 그라튼 스쿨을 다닐 때는 그 앤디 코트 피버디 교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봉사, 실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걸 되게 강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철학 안에 이 교장 선생님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보니까 이제 콜럼비아 대 법대 나와서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빈민들을 위한 거, 남들이 맡지 않는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맡아서 했었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 해군, 차관보, 뉴욕주사 이렇게 커리어를 거쳤는데 처치라고 공통점을 아세요? 어떤 해군인가? 맞아요. 아셨구나. 처칠이 해군. 그래요. 그분이 그때 굉장히 한 역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석탄을 석유로 바꾼 게 그게 처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패권 국가들 아니에요. 영국, 미국이. 그러니까 패권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다에서 강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해군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 신기술, 신소재에 대한 그 애호랄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그걸 실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민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되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단시간 내에 무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도 그렇고 처칠도 그렇고 그런 기술에 대한 예민함, 그다음에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어찌됐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크게 두 개가 그거죠. 2차 세계대전하고 대공황을 물리친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커리어 자체에서 그런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뭐 새로운 컨셉을 잡아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런 바탕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루즈벨트 때부터
원래는 흑인들이 미국 정치 지형에서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링컨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루스벨트가 워낙 좀 그 휴맨적인 인권 중심적인 정책도 펴고 흑인들의 마음을 또 여성들의 마음을 그 이끄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미국의 정치 지형이 있잖아요. 그때 바뀌었구나. 그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던 흑인들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루즈벨트를 기점으로 이렇게 충분히 있을 법한.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노변 담화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어사이드 챗. 이게 보니까 라디오가 그때 보편화가 됐더구만요. 이 루즈벨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분이 33년대인가 초기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때가 라디오가 퍼지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30몇 차례 이걸 했는데 난 이번에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뜨는 미디어를 활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나 요즘 대통령은 텔레비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어쨌든 노변 담화 되게 잘했고요. 굉장히 그 소통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듣는다는 경험이 없을 때니까 너무 진짜 혁신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분 그 연설 중에서 가장 큰 게 취임 연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1,500명 정도, 1,500만 실업자가 1,500만 정도 되고 은행 금융기관들이 계속 파산하고 뭐 완전 최악으로 그때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두려움에 관련된 연설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입니다. 그 유명한 연설이 이때 이 취임 연설이더라고요. 그 공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죠. 침착하게 만드는 그렇죠, 힘이 그렇죠. 있네요. 근데 이분은 이뿐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걸 잘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그렇죠. 미국은 미국끼리 놀자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 논리가 그거잖아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서 호수 좀 빌려서 불을 꺼달라는데 나 몰라라 하다가 그 집 불이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그때 어떡할 거냐. 우리 긴 옷을 좀 빌려서 불을 꺼줘야지 우리한테 옮겨붙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판을 읽은 전략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탈린을 이제 어떻든 자기 아군 쪽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스탈린이 굉장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하고 독일을 주적으로 하면서 소련과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전후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진짜 큰 전략가는 이렇게 그 전선을 어디에 그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지 알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판세를 잘 읽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전임자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난 잘하려고 하는데 앞 사람이 너무 못해나갖고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뒤처리하기에 바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요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이분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편을 가르지 않고 예를 들면 주지사 이 사람이 뉴욕 주지사를 했잖아요. 출신이죠. 근데 부임 연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앞 사람이 8년을 했나 봐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8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뉴욕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이분은 오늘은 새로운 주지사 자기죠. 취임보다 오히려 8년간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주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하면서 주인공을 딱 그 사람을 띄워주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8년 동안 주지사 했던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고 난 그분 덕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까잖아 그냥. 야이씨 뭐 정말. 그렇죠. 지금 우리 그래서 너무 많이 보잖아. 전임자를 부정해야 내 정당성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건 완전 하수 중에 하수인 것 같아. 하수예요, 하수. 그렇잖아. 그런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글쎄 아닌데 말이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전임자를 리스펙트하고 편을 가르지 않고 난 이 대목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보니까 또 파업도 했더라고요. 이제 43년 봄인데 그때 이제 41년도쯤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광산에서 석탄 캐던 사람들이 파업을 한 거야. 근데 석탄이 안 캐게 되면 군수물자를 그때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텐데 공장에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식에 대한 연설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여러분들은
생산 라인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작은 실패, 작은 게으름이 전쟁터에서의 큰 희생,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 설득력 있네. 그렇죠. 여기서 또 전쟁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게으름 피면 정말 전선에 나간 우리 아들, 딸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이지만 하나도 비난하는 게 없잖아요. 없죠. 뭐. 그럼 참 이번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보통 얘기는 쉬운 얘기도 되게 설득력 보통 사람들은 쉬운 얘기도 어렵게 하잖아. 맞아요. 이분은 어려운 얘기도 되게 쉽게. 응? 근데 이런 거 되게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을 되게 직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저는 사실 정치인들한테 제일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냥 막연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너무 이념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니까 특히 나라 살림 같은 게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진창입니다. 빚이 뭐 몇백 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라 살림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좀 뭐 많이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 이런 식이잖아.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잖아. 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장밋빛으로 자꾸 얘기하려는 그런 유혹 있죠. 그래서 나 어찌됐건 루즈벨트는 그런 면에서 좀 커뮤니케이션도 참 잘하고 근데 그 바탕에 되게 유머 감각도 저는 그래요? 진짜 그 부러운 게 이런 리더들 보면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대통령이 돼서 그 순시하는데 해군 함정 어뢰 그 포를 쏘는 거를 대통령 그 배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순시선이 그 시험 보이는 그 배가 어뢰를 비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훈련이니까. 근데 진짜 어뢰를 못 비워가지고 어뢰가 대통령 탄 배를 정말? 향해서 날아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사정거리 밖에 있어서 그 앞에 바닷가에 떨어졌대. 큰일 날 우리 뻔했네. 같으면은 몇 명이 잘리고 장성이 날아가잖아요. 루즈벨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음에도 또 나를 겨냥하려면 내 휠체어를 조금 더 잘 보이는 데다 올려놔줘라. 제대로 맞지. 레이건하고 똑같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레이건하고 똑같고 레이건도 한번 암살 위협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보좌관한테 내가 아무래도 한 번 더 맞아야 될 것 같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그때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만 그 실무자 진짜 그 어뢰 그거 해야 될 사람 한 사람만 경고 처분 받고 넘어갔다는 말이 있고요. 또 그 재밌는 게 그것도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 맨날 그 정치 기사 쓸 거 아니에요. 하루는 오보를 냈는데 루즈벨트가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활동을 못했다 이 얘기를 감기에 걸려서가 with cold라는 거를 루즈벨트 with cold 이렇게 쓴 거야. in the bed with cold인데 그 콜드를 오자를 내서 코드 COED라고 남녀공학생 여대생이라고도 의역할 수 있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여대생이랑 침대에 있느라고 못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감기 걸린 걸 여대생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발칵 뒤집혀서 바로 이제 이 신문은 재인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루즈벨트가 신문사에 전화해서 그거 원래 나왔던 거 100부만 놔줘라. 친구들한테 돌리게 자랑 좀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같으면 진짜. 근데 이분이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스태핑을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루이스 하우라는 사람인데 HOW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핵심 멤버죠. 비서실장 같은 걸 했었는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엔 6일 근무하다가 이제 5일로 줄이고 4일로 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 관리 사례로 많이 나와요. 루이스 하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틀만 일하는데도 우선순위 딱 정해가지고 자기가 할 것과 남이 할 것 딱 해갖고 이틀 나왔지만 일을 잘했다 해서 그 시간 관리 책에 루이스 하우가 그 루스벨트 비서실장인데 한 교수님이 지향하는 삶이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싹 놀면서도 모든 일이 들어가게 그렇죠. 하는 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저는 안 돼요. 저는 일주일에 최소 인간 5일은 일해야 된다. 이런 또 저는 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저요? 네. 그럼요. 쉬는 게 아니라 일은 딱 제 시간에 해야지. 일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해야 된다? 5일은 해야지. 월화수목금 일해야지.
한 교수님은 뭐 뭐든지 빨리 하고 나머지 쉬거나 재충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루즈벨트 하게 되면 그 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노어 루즈벨트. 근데 보니까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아마 1등일 거예요. 네, 국민들한테 그 굉장히 영감을 주는 글도 많이 썼고. 글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한 얘기 중에 유명하게 굉장히 인용 많이 되는 구절인데 누구도 당신을 내게 수치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당신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어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치감이 되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주도적인 그러네. 그 프로액티브 거기에 사례로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맞아요. 굉장히 그런 인간성에 대한 옹호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그 여성들에 대한 이제 그 자주적인 삶을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러지 못할 때니까 그 촉진한 인물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39살에 갑자기 이제 성함업이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부인한테 여보 나 다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됐는데 계속 살아가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당신 다리만 살아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 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볼 때 이분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부인도 굉장히 이 사람을 만드는데 일조를 그쵸.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는 부인이 참 중요해. 네, 그래서 엘리노어가 쓴 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강요들하고 루즈벨트가 막 언쟁을 하고 집에 와서 엘리노어한테 얘기하면 엘리노어가 좀 자기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은 그때는 수긍을 안 했대. 엘리노어가 얘기할 때. 근데 다음날 강요회에 가서 엘리노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부인이 흐뭇해했다라는. 이게 사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슨 일 있을 때 아무래도 배우자한테 물어보잖아.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음날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참 이게 최고 지도자한테는 루즈벨트는 이렇게 유대하게 된 거는 부인의 역할이 내가 보다 한 8할 정도 되지 않을까. 정말 그 현명한 부인을 옆에 그렇잖아. 이상한 여자 같았어 봐. 그래서 내가 보다 루즈벨트가 제일 선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 영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이 바로 엘리노어 루즈벨트. 맞아. 근데 정말 그 뉴욕의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의 교육이나 교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사람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뉴욕의 그 이제 명문가니까 대통령이었던 사람인지 전직 대통령인지 뭐 그런 분이 집에 올 일이 있어서 교류하게 됐는데 어릴 때니까 그 사람한테 소년 루즈벨트한테 좀 덕담해줘라 그랬더니 그 대통령 했던 분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서 너 지금부터 매일 저녁에 잘 때 하느님 제발 저는 저렇게 골치 아픈 미국 대통령은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자라. 그 정도로 이거는 골치 아픈 잡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지만 그런 그 뭐 명사들과의 교류라든지 그런 재밌는 잊을 수 없는 얘기 해주는 그런 경험 이런. 난 정말 그 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피터 드러커 같은 분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피터 드러커 보면 아버지가 오스트리아의 무슨 경제부 장관이고 엄마가 무슨 심리학 쪽에서 융인가? 칼융의 제자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왔잖아요. 슈만. 작곡하는 슈만도 오고 누구도 오고 해서 맨날 본 거 어렸을 때 같이 밥 먹는 거를. 근데 이제 드러커가 그 책에서 그런 명사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세대 간에 이렇게 약간 단절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고 애들은 애들끼리 노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유태인이 쓴 책에 보니까 제가 왔던 분이에요. 그 시간관리 컨설턴트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저녁 자리에 히어로를 초대하라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히어로를 초대하기가 어렵잖아. 우리 같은 보통 서민이 어떻게 뭐 전직 대통령을 초대합니까? 그 대신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의 히어로도 데려올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소방관이라든지 누구도 데려올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라 해요.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어른들은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근데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그러니까 난 사실 자꾸 저녁이 됐고 뭐가 됐건 자꾸 히어로들하고
얘기하는 혹은 히어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은 참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도 루스벨트나 일리노 루스벨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정말 좀 좋은 결론이네요. 네. 우리 이 정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